장대호가 서울구치소에서 쓴 26페이지 분량의 자필 편지입니다. 범행 수법과 과정이 자세하게 기록돼 있습니다. 미국이 일본에 핵폭탄을 투여했지만 전범국가라 부르지 않는다며 황당한 주장을 펼칩니다. 자기 버전의 어떤 범죄에 대한 얘기를 퍼뜨리고 싶어하는, 또 실제로 그거를 이제 전달하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그러니까 그런 사실 되게 위험한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이제 보는 게, 과거의 다른 범죄자들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어떤 범죄 행각에 대해서 책을 쓴다거나 기록을 남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이영학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자서전을 집필 중이다. 자서전 제목이 나는 살인범이다. 출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게 알려져서 사실 굉장히 공분을 샀고, 과거에 이제 강호순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범죄 내용을 책으로 써서 인셀을 아들들한테 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전혀 반성이라는 건 정말 없고 본인의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과시하고 싶어하는. 근데 결국 뭐 이런 시도들이 단순히 추종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위험한 게 뭐냐면, 모방 범죄? 이런 범죄자들을 롤모델로 삼아서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저 사람이 한 행동을 따라하고 싶다, 이런 범죄들이 발생을 하는 게 정말 위험한 일이죠. 단 한 사람이 생기는 게 위험한 거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강남에서 2014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공익근무 요원인데 유영철이 롤모델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처음 보는 사람을 칼로 찌르고 벽돌로 내리쳐서 결국 살인을 저지른 사건이 실제로 발생을 했어요.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한 남성이 20대 여성을 숨지게 했습니다. 금품을 빼앗으려 한 것이지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의 기록 중에서 행동 수칙이라고 이 사람이 적어놓은 게 이제 발견이 됐는데, 그 안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 자신의 롤모델이 유영철이고 7명을 죽인다라는 그런 어떤 목표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신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신을 버린다. 근데 이 얘기가 유영철이 했던 얘기거든요. 그렇죠. 재판 중에 이 사람이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사람을 더 죽이지 못해서 자기는 아쉽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행동 수칙을 잘 들여다보면 살해의 우선순위라는 걸 본인이 적어놓은 게 있는데, 첫 번째가 아이들이고요, 두 번째가 여성이고, 세 번째가 노인, 그다음에 네 번째가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보호해야 할 어떤 뭐 대상 같은데 살인의 우선순위를 적어놓고, 또 다른 행동 수칙으로 죽이지 못할 것 같은 놈들은 건드리지 않는다. 이게 행동 수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자만 타겟으로 잡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얼마나 비겁하죠, 비겁한 비겁해. 짓을 하고 있는지 사실 그 행동 수칙 안에 잘 보이고, 사실 이 사람의 자존감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행동 수칙은 다른 것들에 있는데, 나는 인간 쓰레기가 아니라 그 누구보다 중요하고 위대한 사람이다. 스스로를 묘사할 때 인간 쓰레기라는 개념 자체를 잘 쓰지 않잖아요. 네. 자기가 굉장히 그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해치는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 영웅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싶어하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실제 정말 범행 동기가 뭐였냐면, 이 사람이 21살이었는데 어머니한테 꼬시람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꼬시람을 들어서 가출을 하려고 했는데 돈이 필요했대요. 그래서 그 돈을 마련하려고 그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실제 범죄 동기예요. 뭐 대외적으로는 뭐 누가 롤모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범죄를 저지른 이유도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렇죠. 네.